네, 지금부터 마야 2015의 기본적인 그 렌더링 방법을 소개하는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의 코스가 그 마야 2015 렌더링 입문자를 위해서, 즉 초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테크닉 위주의 방법보다는 기본적인 방법을 위주로 해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차츰차츰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그 렌더링 관련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만 단순하게 이제 어떤 강의를 잘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렌더링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용어가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렌더링,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가 기본적인 용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쉐이딩이라는 용어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에서 모델링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모델링 위에 특정한 이제 그 표면 질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바로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표면의 질감이라는 얘기는 색상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밝고 어둡고 뭐 빨갛고 노랗고 이런 어떤 컬러와 관련된 성격을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빛을 받았을 때 반사, 하이라이트 또는 이제 투명도, 굴절 이런 성격들 있죠.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표면에 약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어떤 약간 거칠은 표면 질감까지 다 포함하는 그 개념들을 다 한꺼번에 포함을 했을 때 쉐이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처링은 사실 이제 그 쉐이딩 과정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행위인데 이런 그 표면의 질감을 바로 이미지 패턴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이미지 패턴이라는 얘기니까 뭐 삼각형, 오각형 또는 뭐 이렇게 체크 패턴 뿐만 아니라 다소 이제 불규칙한 어떤 그런 패턴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용자가 포토샵과 같은 페인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미지 패턴을 만든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바로 질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바로 텍스처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질감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쉐이더 또는 머티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야에서는 이렇게 질감과 텍스처링을 별도로 계산해주는 별도의 노드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드를 흔히 쉐이더 노드 또는 머티리얼 노드라고 또는 쉐이딩 유틸리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은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라이트, 빛을 비추고 그림자를 설정하는 통합적인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은 바로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을 다 포함을 하면서 위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미지의 품질, 그러니까 이미지 품질을 좀 더 좋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렌더링 스피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미지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이미지 품질을 조정하거나 또는 특정한 렌더링 관련 기능들 예를 들어서 모션 블러라든가 뎁스 오브 필드라든가 이런 렌더링과 관련된 기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또 조정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렌더링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간단하게 예시로 가지고 온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단계가 바로 이제 그 모델링이 되어 있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폴리곤 스피어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동전 모양의 지폐 모양의 간단하게 오브젝트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상태는 이제 질감의 상태라든가 라이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가장 최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준비되어 있는 모델링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질감이라든가 텍스처를 적용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1 지폐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그 간단하게 이미지를 약간 좀 합성을 해서 만든 그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현재 지금 오브젝트에 그대로 매핑이 되어 있는 표면에 나타나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이 당구공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컬러 띠들이 있죠. 네, 그 색상띠 역시 포토샵에서 페인팅을 해서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표면 질감도 느껴지고, 또 이렇게 광택, 하이라이트가, 또 그 다음에 주변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반사하는 그 상태도 보이죠. 네, 이런 상태를 바로 텍스처링과 쉐이딩이 끝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쉐이딩과 텍스처링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과정이 바로 라이팅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림자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림자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바로 라이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로 라이팅을 씌워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그림자가 보이게 되고, 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양감, 즉 볼륨감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 최초의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쉐이딩, 텍스처링, 그 다음에 라이팅까지 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얻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쉐이딩, 텍스처, 라이팅, 렌더링을 하는 이 과정을 마야 안에서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렌더러라고 불리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더러는 렌더링 연산을 하는, 즉 이와 같은 이제 쉐이딩, 텍스처, 라이팅, 렌더링을 해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뜻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그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위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렌더링만 따로 해주는 서브 프로그램을 렌더러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마야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야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방식과 멘탈레이라고 불리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렌더 유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야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렌더링 메뉴가 있죠. 애니메이션, 폴리곤, 서피스, 다이내믹, 그 다음에 렌더링이 있습니다. 렌더링 메뉴에 보게 되면 그 상단에 렌더라고 있죠. 렌더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렌더 유징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현재 리스트상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고 멘탈레이 방식이 보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이제 마야 하드웨어, 마야 하드웨어 2.0, 그 다음에 마야 벡터라는 이 방식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 하드웨어 방식과 마야 벡터 방식은 일반적인 렌더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더러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이렇게 이미지상의 3D 렌더링 된 이미지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렌더 유징을 마야 소프트웨어나 멘탈레이 툴 중 하나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야가 제공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도의 그 마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렌더러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했다고 그러면은 그 렌더러 리스트가 여기서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 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놀드 렌더러라고 불리는 리스트가 하나 더 나타나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야만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별도의 그 플러그인 타입의 렌더러를 여러분들이 설치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픽사 렌더맨, V-Ray, 아놀드 이런 마야를 만든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마야에서 설치 가능한 렌더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하는 걸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 렌더 유징상에서 여러 개의 렌더러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별도로 설치한 렌더러가 아니라 마야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마야 소프트웨어나 멘탈레이 두 방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멘탈레이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도 바로 멘탈레이라고 불리는 렌더링 방식으로 작업한 결과입니다. 렌더 유징 메뉴를 통해서 렌더링 방식을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선택을 하면 체크가 이렇게 따로 체크가 되죠.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렌더링의 품질을 컨트롤하면서 렌더링 관련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바로 렌더 세팅 메뉴가 있죠. 이 렌더 세팅에서 바로 렌더 유징을 통해서도 역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멘탈레이, 마야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렌더러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마야에서는 그 마야가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기본 디폴트 렌더러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선택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세팅에 렌더링 쪽 메뉴가 있습니다. 세팅의 렌더링을 보게 되면은 프리퍼드 렌더라고 돼서 지금 그 렌더러 설정에 마야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마야가 처음 시작을 해서 뉴 씬을 했을 때 새로운 씬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렌더러는 마야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멘탈레이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번 이제 마야가 스타트를 할 때는 디폴트 렌더러가 마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미리 설정을 해서 쓰실 분들은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렌더 유징을 통해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렌더러 설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렌더 유징을 통해서 마야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멘탈레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렌더러를 선택하였으면 그 렌더러로 일관되게 렌더링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두 가지를 켜놓고 작업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멘탈레이 방식으로 만약에 렌더 유징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 멘탈레이 리스트가 표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렌더 유징에서 이렇게 멘탈레이가 따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마야가 현재 지금 그 로딩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플러그인이라는 말은 마야 안에서 동작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뜻하게 됩니다. 그 서버 프로그램 종류가 현재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그 리스트 중에서 바로 멘탈레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오토데스크, 멘탈레이 포 마야 2015 플러그인이라는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바로 maya2 mr.mll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로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바로 렌더 유징상에서 바로 멘탈레이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즉, 이 플러그인 이 maya2 mr 이 파일이 로딩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멘탈레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멘탈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aya2 mr.mll 파일이 로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토로드를 체크를 해줘야만 마야가 시작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파일을 쓸 수 있게끔 로딩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렌더 유징에서 이렇게 멘탈레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렌더러 방식인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과 멘탈레이 이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은 사실 이제 그 기능상에 업데이트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지금
네, 수년째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그 마야 같은 경우는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보다도 멘탈레이 방식을 주로 발전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렌더링 기능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현대의 렌더링 품질에 걸맞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멘탈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방식 모두 레이트레이싱이라고 불리는 레이트레이싱은 바로 반사 굴절 또는 투명 그림자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뜻하게 됩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 범퍼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바로 그 질감상에서 약간 울퉁불퉁한 표면의 질감을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션 블러는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경우 흐릿한 잔상 현상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디비전 렌더링은 바로 이제 그 오브젝트를 서브 디비전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테크닉을 통해서 서브 디비전 폴리곤으로 변환해서 렌더링하는 과정을 바로 서브 디비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마야 소프트웨어를 쓰든 멘탈레이 쓰든 다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멘탈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렌더링 알고리즘을 지원해줍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사용해서 바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그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비교적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라이팅 품질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물리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질감 연산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레이 기반의 그 쉐이딩 연산이 아무래도 마야 소프트웨어로 렌더링 한 것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고 실제 그 결과를 눈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멘탈레이 쪽이 더 그럴듯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역시 서브 디비전 렌더링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멘탈레이 렌더러가 이미지 품질이 전반적으로 다 뛰어납니다. 렌더링 속도 같은 경우는, 즉 계산이 되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렌더링 속도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단순 렌더링 같은 경우는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렌더링 작업을 할 때는 뭐 스피어라든가 큐브 박스 몇 개 띄워놓고 렌더링 하는 경우는 테스트할 때 빼고는 없죠. 실제로 렌더링 품질을 우리가 얻을 때는 아주 복잡하게 모델링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하고, 뭐 개수도 한두 개가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몇백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의 어떤 렌더링 결과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보다도 멘탈레이가 결과적으로 렌더링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렌더링 품질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의미상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멘탈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입문자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멘탈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서브 디비전 렌더링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제가 그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즉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를 모델링 해놓고 3번 키를 눌렀을 때 발생이 되는 그 폴리곤 서브 디비전 그 테크닉은 마야 소프트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멘탈레이로 설정을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큐브 박스를 만들어 놓고 3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바로 스무스 메쉬라고 불리는,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서브 디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브 디비전 테크닉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스무스한 상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렌더링 했을 때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바로 렌더 유징이 멘탈레이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야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 스무스 메쉬 작용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바로 렌더 유징을 마야 소프트웨어에서 멘탈레이로 바꿔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바로 스무스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현재 지금 그 스무스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가 그래도 약간 좀 각이져 있죠. 이 상태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프리뷰 디비전 레벨을 뭐 한 4 정도로 더 늘려서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면수로 잘게 쪼개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부드러운 곡면 상태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같은 장점은 오로지 현재 멘탈 레이를 선택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해석하기도 현재 지금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같은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렌더링 작업을 할 때는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은 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멘탈 레이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강의가 대부분은 이제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보다도 멘탈 레이를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렌더링과 관련된 기능상의 메뉴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리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마야 렌더링과 관련된 렌더링 방식은 렌더 유징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는 점, 렌더 유징은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렌더 세팅에서 렌더 유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바로 렌더 뷰 화면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크리에이티브 메뉴 사용해 보게 되면 바로 빛을 비추는 실제로 이제 라이트를 만들어내는 별도의 라이트 메뉴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볼륨 라이트까지 해서 바로 라이트를 만들어내는 생성 메뉴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제 쉐이딩 과정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바로 렌더링 에디터 상에 보게 되면은 하이퍼 쉐이더가 있죠. 하이퍼 쉐이더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서 그 재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정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텍스처 패턴을 연결을 해주고 물론 여기서도 라이팅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탈 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별도로 또 렌더링 에디터에 보게 되면 멘탈 레이라고 불리는 이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프렉시메이션 에디터부터 시작해서 쉐이더 매니저까지 해서 4개의 특수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할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끔가다 사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뉴상의 위치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뷰는 말 그대로 렌더뷰를 그냥 띄워주는 기능이 있고 렌더 세팅은 렌더 세팅을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십 에디터에 보게 되면은 라이트 링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라이트 링킹은 어떤 오브젝트와 라이트 간의 연결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라이트와 어떤 오브젝트는 서로 계산이 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이 라이트 링킹이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브젝트와 라이트 간의 연산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뉴의 위치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UV 텍스처 에디터라는 게 보입니다. 이 UV 텍스처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주로 포토샵과 같은 페인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을 경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오브젝트에 매핑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씌우는 과정을 했을 때 바로 그 매핑 좌표인 UV 좌표를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폴리곤 이미지 매핑 작업할 때는 사실상 빼놓고 사용할 수 없는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따로 폴리곤 매핑 시간에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메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상태에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바로 윈도우 메뉴에 UV 텍스트 에디터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메뉴를 렌더링 메뉴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바로 라이팅 쉐이딩과 관련된 특별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의 메뉴가 나타나죠. 사실 여기 있는 기능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특수한 몇몇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처링 쪽에 보게 되면은 텍처와 관련된 특정한 기능을 역시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몇몇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렌더 메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렌더 커런트 프레임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렌더링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죠. 이 메뉴를 통해서도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있는 버튼을 따라 눌러서 실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바로 세퀀스 렌더링을 하는 최종적인 애니메이션 렌더링 할 때 사용하는 바로 배치 렌더링 기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배치 렌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스틸 렌더링이 아닌 세퀀스 렌더링을 이 기능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몇몇 또 특수한 렌더링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 역시 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작업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목적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뉴상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경우 바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애트리뷰트 에디터 안에서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또 바로 쉐이프 노드 쪽에 보게 되면은 폴리곤의 경우는 바로 이 스무스 메쉬가 또 렌더링 상에서 적용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 외로 바로 렌더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렌더 스테이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뭐 모션 블러라든가 반사, 굴절, 또 기본적으로 그림자를 받거나 또는 그림자를 생성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을 튜닝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따로 제공해 줍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그냥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바로 렌더링 결과상 나타나죠.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프라이머리 비질리티라는 기능을 꺼버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모델링 뷰상에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렌더링 결과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알파 채널을 체크를 해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렌더링 설정은 바로 렌더 스테이트를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바로 그 위에 보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떤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과 관련된 품질을 좀 조정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또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배우고 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렌더 유징을 멘털레이로 이렇게 체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쉐이프 노드 속성 쪽에 보게 되면 멘털레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 파이널 게드라든가 또 굴절이라든가 반사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옵션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도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작업이라고 그러면 이 기능을 따로 조정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작업자의 스타일이라든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뉴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다시 렌더링 에디터 하이퍼 쉐이더를 띄웠을 경우 어떤 그 질감을 제가 새로 만들었을 경우 바로 여기 있는 블린이라고 불리는 질감을 만들어 놓고 이 질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 성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 중에서 보게 되면 역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더 유징을 멘털레이로 설정했을 경우 볼 수 있는 바로 멘털레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렌더 유징을 멘털레이로 했을 경우에만 실제로 이 속성을 제어를 했을 때 값을 바꿨을 때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하이퍼 쉐이더 안에 보면 멘털 레이라고 불리는 따로 그 메뉴가 존재하죠.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쉐이딩 연산을 해주는 무수하게 많은 마야 카테고리 쪽에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기능들도 그 렌더 유징이 멘털 레이로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지금 멘털 레이 쪽에 보면 이제 그 매트리얼 재질 쪽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 중에서 미아 매트리얼 X라고 불리는 쉐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렌더링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렌더링이 되죠. 그러나 이거를 제가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꿔서 그 렌더를 하게 되면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쉐이더를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어사인을 했던 그 미아 매트리얼 X의 그 라벨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죠. 경고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현재 지금 이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더 유징이 멘털 레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멘털 레이 쪽에 질감이 어사인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모델 비해서 정상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렌더링 결과상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멘털 레이 작업할 때는 렌더 유징이 멘털 레이로 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인 렌더링 결과를 볼 수 있고 쉐이더의 경고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렌더링 과정과 관련돼서 알아야 할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